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을 위해 만들어진 이 코드의 덩어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일종의 자판기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자판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동전을 넣으면 동전을 인식하고, 또 우리가 이 버튼을 누르면은 어떤 음료수를 선택했는지 인식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그 금액과 이 음료수의 금액과 동일하면 해당 음료수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죠. 자, 이런 것처럼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값을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입력받은 값과 이 내부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연산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기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 함수에서 값을 출력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반환을 해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것처럼 입력, 그리고 기능, 그리고 출력, 이렇게 총 세 가지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이 함수다 라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가 무엇인지 알아봤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 함수를 만들 때는 define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있죠. 정의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define의 약자인 def를 적어주시고, 그리고 한 칸 띄고 함수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소괄호를 적어주고 그 뒤에 콜론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앞에서 이 함수는 입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입력받고 싶은 값이 있을 경우에는 이 소괄호 안에 매개 변수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냥 우리가 원하는 이름을 변수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함수를 사용할 때 전달한 값이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개 변수를 한 개 만들고 싶을 때는 입력받고 싶은 값이 하나일 때, 그랬을 때는 매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만약에 두 개를 입력받고 싶다 그랬을 때는 매개 변수를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까지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실행할 코드를 적어 줘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 함수를 만들 때도 콜론이 나왔기 때문에 줄바꿈을 하고 들여쓰기를 해주신 다음에 실행할 코드들을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실행할 코드들에서 여러 가지 연산을 하고 또 어떠한 기능을 동작하도록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반환할 값이 있을 때, 즉 이 함수가 출력하고 싶은 값이 있을 경우에는 return이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를 적어 주시고, 한 칸 띈 상태에서 우리가 반환할 값 또는 변수를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가 제대로 동작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어떠한 값을 반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제 직접 코드를 작성하면서 이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바탕화면에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시켜 줄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복합대입 연산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봤어요. 또 비교 연산자라는 것도 같이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는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능을 만들기 위한 코드의 덩어리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일종의 코드의 뭉치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 함수라는 것을 어떻게 만드냐, 또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되느냐, 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 시간에 이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죠? 함수는 일종의 자판기와 같아서 입력이 있고 또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고 출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출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 함수에서의 출력은 그때그때 달라요. 또 입력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함수는 간단하게 기능을
반복되는 기능들을 우리가 함수로 만들어서 쉽게 사용하기 위해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지금 play underbar keyboard underbar sound라는 이런 함수가 이런 메서드가 있는데, 이 메서드도 우리가 함수와 구조가 같기 때문에 이 메서드를 만들고 이 안에서 함수를 사용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메서드를 보시면은 지금 df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 이 메서드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자, 지금은 이 메서드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df라고 적혀 있고 함수의 이름이 적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소괄호가 있어요. 소괄호 안에는 매개 변수,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봤더니 self라는 이런 매개 변수와 keyboard underbar sound라는 이런 매개 변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가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입력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안에 코드를 작성하면 이 안에서 동작할 기능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키보드 언더바 사운드라는 이런 변수 뒤에 .play라고 적고 소괄호를 작성하면 키보드 효과음이 재생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키보드 언더바 사운드라고 적고 뒤에 .play라고 적으신 다음에 이렇게 소괄호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접 만들 때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지, 또 이 안에서 어떤 기능들을 구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은 이 함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따라서 만들고 보면서 만들 때는 정말 쉬워 보이지만 막상 실무에 나와서 또는 내가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그럴 때 어떤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함수로 만들어야 되냐, 나는 이 부분이 너무 막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함수는 정말 쉽게 생각해서 반복되는 코드들을 줄이고 싶을 때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어떠한 특정 기능, 자주 사용되는 기능을 함수로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play라는 함수 같은 경우, 자, 함수는 실행을 시킬 때 이렇게 소괄호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만든 이런 함수를 만약에 호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함수의 이름을 적고 뒤에 소괄호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소괄호에 전달할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지금 입력받는 게 키보드 언더바 사운드라는 것을 입력을 받고 있죠. 그럼 이런 게 있다라고 치면 이 소괄호에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함수를 실행할 땐 함수의 이름과 소괄호를 적어서 실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키보드 언더바 사운드라는 이런 것에 함수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점을 적어서 플레이, 자, 플레이 함수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 함수를 실행을 하고 있는 건데, 키보드 언더바 사운드라는 것은 우리가 객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클래스와 객체 또는 인스턴스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단지 이런 키보드 언더바 사운드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안에 플레이라는 이런 함수가 담겨 있나 보다 라고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플레이 함수를 실행을 하고 있죠. 이 플레이 함수는 효과음을 재생하는 함수예요. 자, 효과음을 재생하는 함수인데 효과음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효과음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코드들이 많이 작성이 돼야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모두 이 플레이 함수에 넣어 놓은 거예요. 작성을 해준 거죠, 함수로. 그럼 우리는 다음에 어떤 효과음을 재생을 하든 이 플레이 함수를 이용하면 쉽게
또 간단하게 재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고 또 긴 복잡한 코드를 또 반복적인 코드들을 줄이는 것이 바로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따로 결과를 확인하진 않을 거예요. 다음 시간 이 유닛 11 부분까지 작성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